오늘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72세 시어머니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며느리 수진 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30대 후반이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를 편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아니죠. 편하게 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하녀처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내일 준비할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진 씨가 메모장을 보며 말했어요. 큰아버지네는 갈비찜 좋아하시니까 갈비 2kg 사서 미리 재워두시고요. 이모네 아이들은 잡채 좋아하니까 잡채도 푸짐하게 해주세요. 순자 씨는 응, 알겠다 하고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오셨겠죠. 명절 때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주문만 하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했어요. 아, 그리고 과일도 깎아서 예쁘게 담아두시고 수진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밑반찬도 10가지 정도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엄마가 오시는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순자 씨는 또 알겠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사실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해야 한다니 72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며 그냥 참고 계셨던 거예요.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둘 다 끓여주시고요. 수진 씨는 여전히 메모장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먹을 거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닭강 정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아, 그리고 나물도 5가지는 해주셔야겠어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버섯나물. 순자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사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도 함께 도와줬는데 언제부턴가 모든 걸 시어머니 혼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거실 한쪽에서는 아들 민수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이었는데 아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거죠. 참, 그리고 떡국도 끓여주세요.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친정 식구들 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야 해요. 늦으면 안 되니까 새벽 5시쯤 일어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 5시요? 72세 할머니한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0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냥 알겠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수진 씨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갈 데가 없다고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무리 명절 준비 때문에 짜증이 났다고 해도 이런 말은 너무했어요. 순자 씨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 나는 갈 데가 없는 늙은 여자구나.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참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 씨는 자기 할 말 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다 준비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아들 민수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요. 그 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을 테니까요. 깔 데도 없으시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 며느리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다음날 모든 걸 바꿔놓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자기 방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작은 화장대 앞에서 서랍을 열어보셨죠. 그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 반지는 30년 전에 아들 민수가 첫 월급을 받아서 사준 거였어요. 당시 민수는 25살이었죠.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끼세요 하면서 선물해준 반지였어요. 그때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반지까지 사주다니 순자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아들이 아내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순자 씨는 지난 15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어요. 처음에는 새 며느리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하던 며느리가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해주세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예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순자 씨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순자 씨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사실 순자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순자 씨는 혼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카페였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은 5성급 호텔까지 소유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기 돈을 노릴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순자 씨는 혼자 말했어요.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 것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 순자 씨는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은 건 필요 없었어요. 수건 한 장, 가족 사진 하나, 그리고 그 낡은 반지만 챙기셨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순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겠어. 그때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 속에서 순자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20살 때의 순자 씨는 꿈도 많고 당당했거든요. 여보, 나 이제 우리 꿈을 이뤘어. 순자 씨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 같이 하려던 호텔 사업도 성공했고,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거야. 사실 순자 씨와 남편은 젊을 때 호텔 사업을 꿈꿨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모든 걸 해야 했던 거였어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텔부터 시작했어요. 손님 방 청소도 직접 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더 큰 호텔을 사고 또 더 큰 호텔을 사면서 지금의 5성급 호텔까지 소유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숨어 살았을까? 순자 씨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내 돈으로 이 집도 사주고 아들 결혼식 비용도 다 됐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순자 씨는 화장대 서랍에서 다른 물건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것은 호텔 마스터키였어요. 자신이 소유한 5성급 호텔의 열쇠였죠. 내일은 이걸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순자 씨는 열쇠를 꽉 쥐셨어요. 더 이상 갈 데 없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호텔 회장으로 살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며느리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는 소리였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긴 할 거야. 하지만 음식 만들러가 아니라 이 집을 떠나러 말이야. 순자 씨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셨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순자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날 밤 순자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자신과 이제 작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새벽 5시였어요. 순자 씨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 같으면 지금쯤 부엌에 나가서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가족들이 깨면 안 되니까 발소리도 내지 않으셨죠.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들고 방문을 살살 열어보셨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며느리는 어젯밤까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하고 신신당부했는데 정작 자기는 푹 자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신발장 앞에서 잠깐 멈춰 서셨어요. 거기에는 순자 씨가 평소에 신던 낡은 운동화가 있었거든요. 그 신발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는지 실감이 났어요. 이제는 이런 신발 신지 않아도 돼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좀 더 괜찮은 구두를 신으셨어요. 비록 예전 것이긴 했지만 운동화보다는 훨씬 괜찮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순자 씨는 집 안을 한 번 더 돌아보셨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이 집도 사실은 순자 씨 돈으로 산 거였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 집도 내 돈으로 사준 건데 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나한테 갈 데도 없다고 하더라.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며느리가 적어놓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새벽 5시 기상,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밑반찬 10가지 준비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순자 씨는 그 메모지를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15년 동안 정말 이런 식으로만 살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정리도 혼자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예요. 순자 씨는 그 메모지를 그대로 두고 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며느리가 깨어나서 이 메모지를 보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순자 씨는 잠깐 망설이셨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며느리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갈 데가 없다고? 순자 씨는 손잡이를 더 세게 잡으셨어요. 그럼 오늘 갈 데가 있다는 걸 보여주마. 드디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오히려 상쾌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순자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조금 볼 일이 있어서요. 순자 씨는 대답하셨어요. 경비원 아저씨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순자 씨는 그 인사가 참 고마웠어요. 아파트 앞에서 순자 씨는 택시를 잡으셨어요. 택시 기사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순자 씨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그랜드 호텔로 가주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랜드 호텔은 바로 순자 씨가 소유한 5성급 호텔이었거든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순자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셨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순자 씨 마음만은 환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온 거였어요. 택시 안에서 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호텔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으셨어요. 저예요. 오늘 아침 일찍 갈 거니까 준비해 두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받은 매니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오늘 아침에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 준비해 두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택시 기사님도 뒤에서 들었는지 회장님이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자 씨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힌 거였어요. 어머, 그럼 그랜드 호텔이 회장님 것이에요? 기사님이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작은 모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순자 씨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기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호텔에 가시는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족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일이 있어요.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려고요.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는 정말 떨렸어요. 20년 동안 이 호텔을 운영해 왔지만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오늘부터는 숨어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였으니까요. 호텔 정문 앞에서 도어맨이 깊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 인사를 받는 순자 씨의 표정이 정말 자신감 넘쳤어요.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었거든요. 로비로 들어가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도 내 자리가 있는 사람이야. 드디어 순자 씨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전 8시가 되었어요. 수진 씨가 늘어지며 일어났어요. 벌써 이 시간이네 하면서 시계를 확인했죠.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벌써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어요. 수진 씨는 잠옷바람으로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부엌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지글지글 음식 굽는 소리도 나고 시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도 났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어머님? 수진 씨가 시어머니 방 쪽으로 소리쳤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화장실에 계신가? 하고 생각하며 화장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왔어 하는 소리였어요. 수진 씨 친정 식구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가족까지 총 20명이나 되었어요. 어머, 수진아 아직 잠오시네. 수진 씨 친정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말했어요. 음식은 다 준비됐지? 우리가 일찍 왔나? 하면서 주방 쪽을 둘러보셨어요. 수진 씨는 당황했어요. 주방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거든요. 냉장고만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어디 가셨나 봐요. 수진 씨는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뭐?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고? 친정어머니가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오늘 추석인데 음식 준비는 안 하고 어디 갔다는 거야? 수진 씨의 동생도 끼어들었어요. 언니, 설마 시어머니한테 음식 준비 다 맡기고 언니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지? 수진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아니야, 나도 도우려고 했는데. 수진 씨는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어제까지도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수진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 20명분 음식을 다 준비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수진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친정 식구들 중에서 아이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밥은 언제 먹어? 이모네 집에는 먹을 게 없어.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수진 씨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뭔가라도 준비해 놨을 텐데 시어머니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하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 씨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이야. 친정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혹시 시어머니가 화나서 일부러 나간 거 아니야?
언니가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수진 씨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수진 씨는 부인했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어제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한 게 생각났거든요. 혹시 그 말 때문에 시어머니가 화났나 싶었어요. 그때 남편 민수가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나오더니 친정 식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어색했어요. 사위야,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장인어른이 물어보셨어요. 민수도 당황했어요. 어머니요? 아침부터 안 보였는데. 하면서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민수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옷장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평소 어머니는 옷장을 항상 깔끔하게 닫아두셨는데 말이에요. 여보, 어머니 짐이 없어진 것 같아 민수가 수진 씨를 불렀어요. 수진 씨도 방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평소 어머니가 쓰시던 가방이 없었어요. 설마 가출하신 건 아니겠지? 수진 씨는 식은땀이 났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제 뭔가 잘못 말한 거 있어? 민수가 물어봤어요. 수진 씨는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깔 데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한 건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 앞에서 그 말을 하기는 창피했어요. 아니, 별로 특별한 말 안 했는데. 하고 얼버무렸어요. 거실에서는 친정 식구들이 점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손님 맞을 거면 애초에 부르지 말지. 수진 씨 친정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수진아, 너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냐? 명절날 음식도 안 해놓고 어디 간 거야? 수진 씨는 울음이 나왔어요. 1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다 해줬는데 이번에는 왜 이럴까 싶었어요. 평소에 잘해드렸는데 하며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시어머니도 사람이야. 70이 넘은 나이에 20명분 음식을 혼자 다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도 이제 며느리 15년 됐으면 좀 알아서 해야지. 수진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이 시어머니한테만 모든 걸 의존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언니, 일단 치킨이라도 시켜서 아이들 먼저 먹이자 동생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추석 당일에 치킨으로 명절 음식을 대신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결국 수진 씨는 시어머니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제발 어머님 전화 받아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수는 계속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점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정말 다급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민수는 초조해하며 계속 걸었어요. 10번째쯤 걸었을 때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민수는 안도하며 소리쳤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친정 식구들이 다 와 있는데 음식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아이고 내가 지금 갈게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는 안 갈 거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너희 일은 이제 너희가 직접 해라. 나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와 계시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순자 씨는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친정 식구들인데 왜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느냐? 너희가 직접 하든지 밖에서 사오든지 알아서 해라. 민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신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는 왜 해주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바보였다.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마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특히 내 아내는 나를 완전히 하녀로 생각하고 있더라. 민수는 뜨끔했어요. 사실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도 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어머니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말리지 않았고요. 어머니, 수진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내 아내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갈 데도 없다고 했다. 나보고 갈 데도 없는 늙은 여자라고 했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순자 씨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럼 어떤 뜻이란 말이냐? 나한테 20명분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라고 하면서 갈 데도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혼자 모든 걸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일단 와서 얘기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순자 씨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지금 내 호텔에 있다. 순자 씨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갈 곳이 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곳에 말이다. 호텔이요? 무슨 호텔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호텔에 있다고. 돈도 많지 않으신데 웬 호텔이냐는 거였죠. 내 호텔이라고 했잖아. 순자 씨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내가 운영해온 5성급 호텔이다. 너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호텔을 운영하신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평범한 연금 생활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 놀라느냐?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는 그 집도 내 돈으로 사준 거다. 내 결혼식 비용도 내가 다 댔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가난한 늙은 여자로만 생각하더라.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호텔을 운영하신다고. 그럼 그동안 왜 숨기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하냐? 순자 씨는 서글프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돈만 노릴까봐 걱정돼서 숨기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하녀 취급받고 있더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전화 너머로 호텔 직원들이 회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호텔 회장이셨다니. 어머니, 그럼 지금 진짜로 호텔 회장님이신 거예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렇다. 순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20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 모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혼자 힘으로 말이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았던 자신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싶었어요. 특히 아내 수진이는 어떨까요? 어머니,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해요. 수진이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어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집 하녀가 아니다. 앞으로는 내 진짜 모습으로 살 거다. 그때 순자 씨가 결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오늘 저녁 6시에 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다. 거기서 내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니까 보고 싶으면 와라. 기자회견이요?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언론에까지 나가신다고. 그래, 이제는 숨어 살지 않겠다 순자 씨는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갈 데 없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호텔 회장으로 살겠다. 그리고 순자 씨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뚜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남았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호텔 회장이라니,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자회견까지 한다니.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친정 식구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더라? 장모님이 물어보셨어요.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호텔 회장이시래요 하고 말하면 믿을까요? 순자 씨가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호텔 로비를 둘러보셨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일궈온 이 공간이 새삼 자랑스러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불빛, 우아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까지. 회장님, 스위트룸 준비 완료됐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서 깊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시게 된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순자 씨는 잠깐 웃으셨어요. 응,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가족들한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거든. 매니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순자 씨는 생각에 잠기셨어요. 2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들은 아직 어렸고 먹고 살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때 순자 씨는 작은 모텔 하나를 인수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직접 방 청소도 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조금씩 돈을 모아서 더 큰 모텔을 사고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호텔을 샀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5성급 호텔의 소유주가 되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최고급 스위트룸이 나타났어요. 넓은 거실에 침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까지. 순자 씨가 평소에 머물던 방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매니저가 물어봤어요. 순자 씨가 전화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연회장에서 할 거야.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초대해줘. 특히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다 부르고. 매니저는 좀 놀랐어요. 가족분들을 초대하신다고요? 혹시 특별한 발표라도 있으신가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이야.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어. 오후가 되면서 호텔은 분주해졌어요. 직원들이 연회장을 준비하고 기자들을 연락하고 초대장을 발송했어요. 순자 씨도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으셨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며 주눅 들어있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숨어 있었을까? 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때 매니저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아드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정말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냐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순자 씨는 웃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줘. 그리고 꼭 와보라고 해. 며느리랑 친정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분들이 회장님이 호텔 소유주인 걸 몰랐던 건가요? 응, 몰랐어.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특히 며느리는 나를 가난한 늙은 여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깔데도 없는 하녀로 말이야. 매니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순자 씨를 존경해 왔는데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모든 걸 공개하시는 건가요? 매니저가 물어봤어요. 그래, 순자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오후 5시가 되자 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호텔 직원들, 그리고 순자 씨 가족들까지요. 민수는 아내 수진이와 친정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왔어요. 수진 씨와 친정 식구들은 호텔의 화려함에 압도당했어요. 어머, 여기가 5성급 호텔이네, 정말 럭셔리하다, 이런 감탄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순자 씨가 이 호텔의 소유주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진짜 여기 회장일까? 수진이는 반신반의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20년 동안 이걸 숨기고 계셨다니. 연 회장 뒤편에서 순자 씨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고 다짐하셨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사회자가 와서 알렸어요. 언제든지 나가시면 됩니다. 순자 씨는 깊게 숨을 쉬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좋아, 이제 시작하자. 순자 씨는 연 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이제 며느리가 얼마나 놀랄지, 그리고 갈 데도 없다 고 했던 말을 얼마나 후회할지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연 회장 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 집중됐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소심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고 우아한 호텔 회장의 모습이었어요.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그 소심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채로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계셨어요. 정말 호텔 회장다운 모습이었어요. 저분이 정말 시어머니야? 수진 씨는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너무 달라진 모습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평소에 낡은 운동화 신고 다니시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연 회장에 있던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90도로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모습을 본 수진 씨 친정 식구들은 더욱 놀랐어요. 어머, 정말 회장님이시네. 수진 씨 친정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을 20년간 운영해 오신 차순자 회장님의 공식 석상 첫 등장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가족석에서는 박수보다는 충격에 빠진 표정들만 보였어요.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당당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선 순자 씨는 연 회장을 둘러보셨어요. 기자들, 호텔 직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가 순자 씨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집에서 작은 목소리로 응, 알겠다 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랜드 호텔 회장 차순자입니다. 순자 씨가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작은 모텔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5성급 호텔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수진 씨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호텔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제 제가 들은 말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자 씨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수진 씨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 어제 한 말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해서요. 제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라고요. 연회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도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72세의 나이에 갈 데가 없는 늙은 여자라고요. 명절 음식 20명분을 혼자 준비하라고 시키면서 말이에요. 수진 씨 친정 식구들이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그런 말을 정말 했느냐는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바로 여기 제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이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늙은 여자가 아닙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가족성만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순자 씨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들 내 집도 제 돈으로 사준 것이고 아들 결혼식 비용도 제가 다 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녀 취급을 받았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건가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의존하면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순자 씨는 당당하게 선언하셨어요. 차순자라는 이름으로 그랜드 호텔 회장으로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연 회장이 우레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은 사진을 찍어댔고 호텔 직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호텔 회장님한테 하녀 취급을 했다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진 씨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음식이 준비 안 됐다고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 5성급 호텔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회장님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순자 씨는 잠깐 가족석을 바라보셨어요. 울고 있는 며느리, 당황한 아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보였어요. 가족이니까 용서는 할 겁니다.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겠죠.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 말입니다. 그 순간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순자 씨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연 회장이 숙연해졌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진 씨가 목 놓아 울며 사과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던 제가 정말 한심해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셨어요. 복잡한 감정이 드셨을 거예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15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순자 씨는 가족들을 호텔 안의 프라이빗 룸으로 불렀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수진 씨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앉아라 순자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평소 집에서처럼 앉으렴 하는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하지만 순자 씨는 손을 들어 수진 씨의 말을 막으셨어요.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20년 동안 왜 이걸 숨겼는지 알겠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릴까봐 그러셨던 건가요?
그것도 있었지. 순자 씨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 나는 너희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있다고 알면 잘해줄 수도 있잖아. 순자 씨는 서글프게 웃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평범한 시어머니일 때도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결과는 어땠니?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가 평범해 보이니까 무시하고 하녀처럼 부렸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어머님 민수도 사과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아내가 어머니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순자 씨는 아들을 쳐다보셨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도 모른 척했지. 그게 아들 할 짓이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아내가 어머니한테 과도한 요구를 해도 그냥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 친정 어머니도 미안해하셨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침에 음식 없다고 불평했는데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은. 그것도 문제야. 순자 씨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장이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72세 할머니한테 20명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순자 씨가 회장이든 아니든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죠. 어머님. 수진 씨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순자 씨는 냉정했어요. 말로 하는 반성은 의미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나는 이 호텔에서 살 거야. 더 이상 너희 집에서 하녀 노릇은 안 할 거거든. 어머님, 그럼 저희는? 수진 씨가 불안해했어요. 너희 일은 너희가 해.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일도 명절 준비도 다 너희가 직접 해. 나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수진 씨는 당황했어요. 그동안 모든 걸 시어머니한테 의존하고 살았는데 이제 혼자 다 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순자 씨가 더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너희 행동을 보고 결정할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순자 씨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깔데없는 늙은 여자 취급받으면서까지 가족 노릇하고 싶지 않아. 수진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정말 잘할게요. 기회는 줄 거야. 순자 씨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6개월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볼 거야. 6개월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그래.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6개월 동안 집안일도 직접 하고 명절 때도 직접 준비하고 무엇보다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보여줘. 그럼 그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수진 씨가 물어봤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돈 달라는 소리도 하지 마. 민수와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머니 도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모든 걸 의존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수진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한테 그런 말한 제가 정말 미워요. 후회하는 건 좋아.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야. 말로만 후회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때 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명심해.
나는 이제 갈 데 없는 늙은 여자가 아니야. 나는 당당한 호텔 회장이고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자기 자신이 한심했어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나도요. 수진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6개월이라고 하셨지만 평생 반성하며 살겠어요. 순자 씨는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아직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고 싶으셨어요. 결국은 가족이니까요. 조아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겠어.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민수와 수진 씨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다 해주던 일들을 직접 해야 했거든요. 수진 씨는 처음으로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봤어요. 빨래, 청소, 요리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깨달았어요. 이걸 어머님이 혼자 다 하셨다니 수진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정말 뭘 했던 걸까? 명절도 처음으로 수진 씨가 직접 준비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설날이 왔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없이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민수도 함께 도와줬어요. 여보,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야? 민수가 물어봤어요. 평소에는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유튜브 찾아보자. 둘은 함께 요리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서툴렀지만 함께 하니까 즐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수진 씨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시어머니께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도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빨래를 하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꼼꼼히 해주셨는지 알았어요. 민수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내를 도와줬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함께 했어요.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네. 민수는 바닥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하다 어머니. 한편 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호텔에서 자유롭게 사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호텔 사업도 더욱 발전시키셨어요. 새로운 지점도 계획하시고 직원들 복지도 개선하셨어요. 평소 꿈꾸던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회장님,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호텔 매니저가 말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응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하지만 가끔씩은 가족들이 궁금하셨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연락은 하지 않으셨어요. 6개월이라고 약속했으니까요. 5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직접 만나는 건 안 된다고 하셨지만 편지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순자 씨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6개월이 다 됐어요. 약속한 날이 온 거였어요. 순자 씨는 가족들을 다시 호텔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거든요.
민수와 수진 씨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둘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우선 수진 씨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집안일을 직접 하느라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표정도 훨씬 겸손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 씨가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처럼 무심한 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순자 씨는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6개월 전에 건방진 모습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이번 설날도 우리끼리 준비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새삼 깨달았어요. 매일 어머님 생각했어요. 민수도 말했어요. 어머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반성했어요. 순자 씨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니? 네,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렸어요. 그때 순자 씨가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한테 다시 그런 식으로 부탁할 거니?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어머님께 패 끼치지 않을게요. 조아 순자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야. 민수와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순자 씨와 가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됐거든요. 순자 씨는 여전히 호텔에서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셨어요. 주말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명절에는 모두 함께 보내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진 씨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여성이 됐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만든 갈비찜 어때요? 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는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구나. 순자 씨는 기뻐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정말 맛있다. 민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집안일도 함께하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겼어요. 무엇보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새로 오픈하는 호텔 구경 가도 될까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새로운 호텔을 오픈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순자 씨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순자 씨의 사업도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는 전국에 5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원들과 고객들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셨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셨거든요.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순자 씨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배려해야 하죠.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여성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응원을 받으셨어요. 저도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순자 씨는 이런 반응을 보시며 보람을 느끼셨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하셨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수진 씨가 순자 씨의 영향을 받아서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된 거였어요. 그동안 집안일만 하던 수진 씨가 자신만의 일을 시작한 거였죠.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독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작은 카페지만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순자 씨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도 아내의 도전을 응원했어요. 여보, 나도 도울게. 우리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게 됐어요. 순자 씨는 호텔 사업을 더욱 키우시고 수진 씨는 카페를 운영하고 민수는 회사 일과 함께 가족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가족들이 순자 씨의 호텔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지. 순자 씨는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수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순자 씨는 감동받으셨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이루게 됐으니까요. 나도 너희들 사랑해.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 그때 수진 씨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이니? 우리 집에 새 생명이? 네, 수진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강한 여성으로 키우고 싶어요. 순자 씨는 정말 기뻤어요. 손자, 손녀를 볼 수 있게 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수진 씨가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럼 내가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겠네. 순자 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육아도 함께 하는 거야.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자 씨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갈등과 오해로 멀어졌던 가족이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순자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감사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순자 씨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